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틱솔대학원에서 영어 쓰기 지도법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뵐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부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도와준 스태프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눴으면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Write well and teach well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것은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내가 영어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잘 쓰는 만큼 우리 학생들한테도 영어 글쓰기를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앞서 캐시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의를 열정적이고 즐겁게 해주셨다고 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재밌게 못해서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갔구나. 이제 시리어스한 이런 것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대비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좀 실망감이 덜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 쓰고 내가 영어 글쓰기를 훈련하거나 이렇게 글쓰기 수업을 설계할 때 죄송해요. 제가 네, 그래서 그게 저의 소망인데 잘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2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자신은 없고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영어 글쓰기를 훈련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글쓰기 수업을 하시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설계하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접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을 그 수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2가지 어프로치 그리고 3가지 베리어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제 일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실제 선생님들께. 영어 글쓰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누구나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영어 글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늘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안 가르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혹시 자료집이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좀 겹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클래스룸에 앉아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라이팅은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일일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너무 버겁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문장도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철자도 부족해, 어휘도 잘 몰라. 그리고 문장 correct한 센텐스 하나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 무슨 라이팅을 하기에는 너무 지식 수준이 낮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라이팅 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입시하고 직결되지 않으니 우리가 라이팅 수업이라는 걸 내가 해보고 싶어도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와 관심이 없다.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수업에 요즘에는 그래서 수행 평가 같은 걸 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워낙 학생들의 영어 수준의 차이가 한 클래스 안에서도 워낙 많이 나니 어떤 학생들에게서는 이것이 work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되게 기네요. 자국에 쓸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 라이팅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작문 능력이 향상되려면 라이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러닝 프로세스라서 아무래도 학생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성취감을 얻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한 5, 6년 전에 여쭤본 것이긴 하지만 지금도 일선의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은 평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많이 달라지셨느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학생들이 라이팅을 싫어해요.
그리고 even single one sentence도 correctly produce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라고 했을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 멍하니 있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르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라이팅을. 나도 뭐 대학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라이팅 쓰는 법을 나도 적법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막상 가르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영어 라이팅에 자신이 없는데 누굴 가르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self-conscious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싫어하는구나.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니 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왜 라이팅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어 라이팅도 아니고 모국어 L1 라이팅도 아니고 세컨 랭귀지 라이팅? 우리 영어로 세컨 랭귀지 라이팅을 왜 가르쳐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여기 손 들고 이렇게. 아니, 네, 감사합니다. 제 슬라이드 넘기는 거 잊어버렸어. 네, 선생님. 아이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저 남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10몇 년 전에 무역업을 하실 때 주로 국제전화로 이렇게 국제 통화를 많이 하셔서 전화기만 4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40만 원. 네. 그 당시에 40만 원 많이 네네. 썼어요. 요즘은 근데 전화 안 쓰시더라고요. 이메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수단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요즘은 시리어스한 비즈니스는 거의 스피킹보다는 거의 라이팅으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우리 학교에서 무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비즈니스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케이셔널 세팅에서 실제로 잉글리시 라이팅이 필요한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니 학생들에게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려면 라이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이렇게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이렇게 손 들고 대답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이런 노력 액날리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 네, 이런 거 제가 네. 핸드드립 이런 거 드시는구나. 저 캔커피 안 드시는 거였어. 네, 여러 가지 이유들 아마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셨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막 팝업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리서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잉글리시 라이팅과 관련된 선행 논문들이 영어 라이팅, 즉 세컨 랭귀지 라이팅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컨 랭귀지 라이팅을 배우는 것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better speaker, 스피킹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better reader, 더 나은 리더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empirical evidence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 2001년 연구 제가 사이트에 했는데 이 Chinese student들에게 스피킹 클래스였거든요. 스피킹 클래스였는데 라이팅을 하고 그냥 스피킹만 가르치는 것보다 라이팅을 같이 하면서 스피킹을 가르쳤을 때 실제로 라이팅만 가르쳤던 학습자 집단보다 통제 집단보다 라이팅을 같이 했던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스피킹 능력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향상된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저희 학생하고 같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영어 웅변대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스피치 훈련하는 그런 집단하고 영어 웅변대회에서 웅변대회에 쓸 수 있는 스크립트 라이팅을 같이 훈련을 시키는 집단하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하고 비교를 한 결과 라이팅과 스피킹을 같이 훈련시킨 그 집단의 학생들이 이 집단 스피킹만 훈련시킨 집단보다 스피킹 능력에서도 더 향상이 되고 라이팅 능력에서도 더 향상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스피킹을 2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하면 여기는 half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팅에서 향상됐던 그 언어 능력이 트랜스퍼가 된다는 거죠. 스피킹 능력에. 리딩하고의 연결성은 더 높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스펙의 1985년 연구, 옛날 연구인데 이때 write before you read 이 테크닉은 우리 리딩을 할 때 리딩 하기 전에 리딩 그 아티클의 그 토픽 있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자기 경험이라든가 리플렉트 그냥 자기 퍼스널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 써보게 해요. 써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딩을 시켰을 때 그 리딩 패시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더 깊은 이해, 그리고 그것을 더 퍼스널라이즈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장되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이 다른 영역, 스피킹이라든지 리딩에 미치는 어떤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이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스피킹이나 리딩도 그렇고 실제로 L2 knowledge라고 얘기하는 grammar, 문법 능력, vocabulary, 그리고 discourse, 전체 문장 구조에 대한 이런 이해도 훨씬 더 심화되죠. 아무래도 내가 그냥 계속 말만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쓰고 연습하고 이럴 때 vocabulary라든지 아니면 문장 구조, 논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싱이 훨씬 더 깊어질 거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evelop L2 identity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접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인이 돼서 내지는 사춘기 지나서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아마 저도 다르지 않게 이렇게 느끼실 영어로 글을 썼을 때는 왠지 얘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로 말을 하거나 모국어로 글을 쓰면 그게 곧 저잖아요. 그게 나 자신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로 쓰면 얘가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을 내가 쓴 거긴 한데 왠지 얘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디스턴스를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라이팅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그 1인칭으로 쓰는 퍼스널 내러티브를 왜 이렇게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라이팅처럼 꾸준히 나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데일리 라이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쓰는 이런 작업들이 그 타겟 랭귀지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해줘요. 즉 타겟 랭귀지가 이 바깥에 있었다면 이 퍼스널 내러티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얘가 이렇게 제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thought, 나의 feeling, 모국어와 똑같이까지는 좀 과장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타겟 랭귀지로서. 그래서 우리가 L2 아이덴티티, 사실은 L2 아이덴티티 얘기를 하면서 세컨 랭귀지 습득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어떤 팩터, 요인 중에 하나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L2 아이덴티티의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해요. 세컨 랭귀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습득한다는 것이. 그래서 특히 퍼스널 내러티브 라이팅. 근데 한 번 이렇게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Lost in Translation 이거는 이제 그 영화 그건 아니고요. 영화 그 소설 거기에 베이스한 소설은 아니고 에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좀 더 두꺼운 그런 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practically writing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성공하게 해주죠. 좋은 성적을 받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해야 되고 졸업을 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토플, 토익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갖을 수 있어 취직도 잘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직장에 가서 지금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든지 그 잡 디맨드에 성공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될 사회적인 책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학생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그래서 굉장히 좌절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L2 라이팅, 잉글리시 라이팅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제가 영어 라이팅을 우리가 영어 라이팅을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요.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또 문헌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고 배우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bottom-up approach and top-down approach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따옴표를 친 것은 어떤 훌륭한 학자분께서 딱 이름을 딱 정해주시지 않아서 아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바텀업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오늘 디스커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탑다운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라고 잠정적으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bottom-up approach, top-down approach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바텀업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거꾸로 해놓고 바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텀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라이팅 에세이를 하나의 큰 집이라고 한다면 그 에세이 라이팅을 하기에 필요한 작은 베이직 스킬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작은 벽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포릭하게. 그러면 라이팅을 하는데 필요한 작은 스킬들을 하나씩 완성시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큰 단위로 완성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접근법을 제가 일단은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오늘의 디스커션을 위해서 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을 할 때 먼저 vocabulary 같은 거 네, 죄송해요. vocabulary 같은 거 가르쳐야죠. 그래머 가르치고. 그러니까 문장을 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에게 스펠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것들이 스펠링, 카피, 따라쓰게 하고 하는 것들 막 가르칩니다. 파닉스도 가르쳐야죠. 사이드 월드, vocabulary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한눈에. 뭐 이렇게 fathe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청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드 월드도 많이 가르쳐야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센텐스를 쓸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I am Tom, 뭐 I'm a boy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한 단계 개별적인 문장들을 쓸 수 있게 되면 문장들을 연결하는 즉 센텐스 컴바이닝 혹은 센텐스 디컴바이닝 이런 것들 훈련시키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어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얘네들 한 문장으로 바꿔 투투용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세요. 이런 거 하셨잖아요. 학교에서 다 하셨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아니면 투투용법으로 묶여져 있는 문장을 나눠보도록 하는 거. 이런 활동들. 여러분들 그때 그냥 했던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만든 것은 그런 활동들 덕분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 네, 제가 거꾸로 자꾸 눌러서. 그 다음에 센텐스를 쓸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패러그래프를 써야죠. 2개 이상의 문장을 묶어서 패러그래프를 쓸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명사, pronoun, 네, 그리고 linking word, 접속사들 이런 거 배웠죠. 동그라미 쳐가면서 배우셨잖아요. However, therefore 이런 것들 외우시고요. because 이런 거. 그리고 ellipsis, 뭐 생략된 게 뭔가, 두 다음에 생략된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연습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패러그래프 레벨에서 문장과 문장들 연결시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이제 에세이를 써보자. 그래서 멀티플 패러그래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멀티플 패러그래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게 rhetorical structure예요. rhetorical structure 뭐 이런 거 있죠. compare and contrast 이런 거 쓰시는 거 연습하셨지 않으셨? 라이팅이라고 연습해본 적이 없어 학교에서. compare and contrast 이런 거 하셨고 또 general and specific topic sentence 제너럴하게 쓰고 구체적인 example이나 디테일들 넣는 것. 즉 general specific 이런 것도 하셨고 또 problem solution 패턴 problem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제시하고 이런 rhetorical 패턴 같은 것들이 어떤 디스코스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이때 링킹 워드는 뭐 쓰고 그 순서는 어떻게 쓰는가 이런 장치들을 연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바텀업 이런 베이직 스킬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이제 라이팅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아마도 제가 포함된 많은 아마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셨겠죠? 그런 세대들이 학교 교육이라든지 학원 교육을 통해서 라이팅 훈련, 라이팅 학습에서 경험했던 이런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적어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집어넣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문장 레벨에서 문법 연습했던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머물러 해놓고 올바른 패턴으로 써보도록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he made them cry. 이렇게 늘어놓고 요 문형에 따라서 만들어봐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형이나 문장, 센텐스를 익히도록 하는 활동들. 자, 그리고 과거 시제로 바꿔보도록 하는 거. 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 만들고 아니, 이게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됐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라이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던 점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액너리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라졌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라이팅 교육을 안 받았다 이렇게 느끼시지만 사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에세이도 쓰시고 페이퍼도 쓰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묶이는 거, 네, 이런 투투용법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시브 링크 이런 거 패러그래프 동그라미 치고 빈칸 채우고 하시면서 연습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패러그래프 단계, 즉 멀티플 패러그래프 단계에 들어가서 또 그냥 하진 않으셨어요. 컨트롤드 라이팅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디드 라이팅 그리고 프리 라이팅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시죠.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구조화를 시켜주셨을 거예요. 컨트롤드 라이팅이라는 것은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제문을 주고 그것을 moral point of view로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문장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유가 그 프리덤이 라이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컨트롤드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줘요. 제약을 많이 주지만 그만큼 학습자가 덜 챌린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가이드드 라이팅 단계로 넘어가죠. 가이드드 라이팅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인트로덕션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가이드드 라이팅. 컨트롤드 라이팅보다 뒤에 부분에서는 라이터의 프리덤이 훨씬 더 많이. 프리덤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챌린징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단계가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주제만 주고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하는 프리라이팅 단계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 내지는 좀 더 스트릭트 리스트릭션을 많이 주는 단계, 그러니까 서포트를 많이 주는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라이터의 리스폰시빌리티를 넓혀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라이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저는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을 많이 어답트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 지점에서 선생님들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바텀업 어프로치 이런 것들 영어 글쓰기 가르치는데 충분히 한가요? 왜요? 그렇게 바로 고개를 흔드시고 지루해요. 지금 강의가 지루하다. 제가 감기약을 많이 먹어서 자꾸 물을 마시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지루하게 느껴지시죠?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지루한데 그거를 직접 라이팅 그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베이직 스킬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여요. 논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칫 베이직 스킬을 갖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정작 라이팅,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가 너무 부족해지죠. 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 경험을 보니까 이런 베이직 스킬을 잘 알려주고 이제 준비가 돼서 이 정도 아웃풋이 나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막상 보니까 알려준 걸 하나도 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별로 썼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건 그래도 굉장히 그 학생이 자율의지가 있어서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자칫 마음대로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마음대로도.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도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뭔가 하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조차 못하거나 혹은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거기에 뭔가 그런 구조, 뭘까 틀? 포뮬레이크한 그런 틀은 맞는데 뭔가 이게 라이팅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라이팅들을 양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클래스룸 활동들이 미케닉 드릴로 구성이 되잖아요. 컨트롤도 되고 미케니컬한 드릴. 네, 이렇게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personally meaningful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 교수님 이 라이팅하고 컴포지션의 차이는 뭔가요? 라이팅과 컴포지션의 차이는 대체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쓰이긴 하는데요. 라이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펠링도 뭐 철자 이런 거 쓰는 거 다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쓰여요. 우리가 쇼핑 리스트를 쓰는 것도 라이팅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낙서하고 금 긋고 이런 것도 라이팅이고 훨씬 더 폭넓은 개념, 단어 같은 거 쓰는 것도 라이팅이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은 그거보다는 컴포징이라는 그 컨셉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서요. 우리가 음악도 소리는 다 소리지만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뮤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포지션은 하나의 디스코스 레벨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레벨에서 우리가 컴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2 라이팅, L2 컴포지션. 네, 저희는 그냥 그렇게 쓰긴 하는데 EFL 세팅에서는 컴포지션이라는 표현보다는 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좀 더 폭넓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르먼 어프로치에서는 바르먼 어프로치는 컴포지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라이팅에 가깝습니까? 라이팅이라는 것이 큰 개념이니까 이게 라이팅이라는 개념과 컴포지션이 서로 이렇게 막 분리가 됐다거나 저 컨트라스팅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라이팅이라는 개념을 다 포괄한,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그거를 따진다면 라이팅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자 쓰는 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럼 바르먼 어프로치는 글을 쓸 때 글의 중심은 죄송합니다. 아이디어를 설정해야 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바르먼 어프로치는. 아이디어가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고 프랙티스 할 만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스킬 레벨에서 문장을 구성하고 문장들을 묶고 또 디스코스를 구성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두다 보니 실제로 이 아이들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 즉 라이터의 보이스 이런 것들을 디스커버하는 과정에 충분히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 얘기하고 있다. 네,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탑다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용어 바텀업, 탑다운 이 용어에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편의상 정한 용어이니. 자, 탑다운 어프로치는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해요. meaning making process 혹은 meaning making practice를 충분히 하면 우리가 literacy rich environment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해서 학습자를 그 environment에 데려다 놓고 그 학습자가 meaning making practice를 충분히 하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dichotomy of language, 즉 우리가 베이직 스킬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썸션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베이직 스킬을 하나씩 가르쳐서 여기에 도달하게 한다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고 일단 리터러시가 리치해야 돼요. 책도 많아야 되고 meaning making practice,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meaning making practice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베이직 스킬들 물론 야, 문법에서 주어 동사 구별해봐 이런 건 이게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어썸션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즉 reading, writing이라는 활동이 그 학습자들의 part of daily life예요. 그들의 daily life의 그냥 부분이어야 돼. 부분이어야지.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mechanical drill, 그냥 meaningless, 그냥 그렇게 막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유가 있어요. 뭘 전달하고 싶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영어 도서관 같은 데 책 많이 읽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림 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의 예시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금방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뭐 굉장히 낯설고 너블한 그런 개념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베이직 스킬을 우리가 뭐 보케블러리라든지 뭐 파닉스라든지 뭐 문장 센텐스 구성하는 법과 같은 베이직 스킬을 어느 정도의 그런 링구스틱 너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도 미닝 메이킹 프로세스가 가능한가? 아이들이 뭐 그래 환경이 좋겠지.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리터러시 리치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서 미닝 메이킹 프랙티스를 하게 돼.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겠구나. 되게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EFL 세팅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미닝 메이킹 프랙티스를 하려고 해도 뭐 단어를 좀 알고 좀 문장도 좀 구성하고 뭐 이래야지 뭐 미닝 메이킹 프랙티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예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킨더 레벨에서 오스왈드라는 ESL 스튜던트예요.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도 스페인 계통의 그런 학생인데 뭐 킨더가튼이니까 6살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사커 스토리, 축구 연습하고 이랬던 것들을 이렇게 라이팅을 통해서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네. 다 붙어 있어. 이해는 돼요. 네. 네. 우리가 이 밑에 철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파벳 같은 모양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컨벤셔널 레벨에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수준의 그런 링구스틱 너리지를 이 아이가 갖추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해는 돼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미닝 메이킹이 돼요. 근데 라이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이터 자신이 이거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썼다고 해서?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뭔가 철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컨벤셔널 레벨에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거기로 도달하는데 거기에 닿는데 이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early literacy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뭔가 하고 있는 meaning making practice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컨벤셔널 레벨에서 리딩,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하기까지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ESL 라이터도 마찬가지고 EFL 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EFL 라이터들이 되게 다 성인들, 즉 사춘기, 모국어를 충분히 다 습득한 이후에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early literacy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바텀업, 탑다운 이렇게 말씀을 굳이 컨트라스트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다른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과 좀 이렇게 릴레이트 시켜보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요. 자, 리딩 영역에서 우리가 extensive approach와 intensive approach 두 가지 하죠. extensive approach는 우리가 다독이라고 얘기하는 거. 책 많이 읽는 거 있잖아요. 그냥 쉬운 책, 아이들에게 챌린징한 그런 레벨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언어 능력보다 I-1, 네, 그 수준에서 리딩을 많이 하게 하는 거. 그것을 extensive approach. intensive approach는 I 혹은 I+1 레벨에서 클래스룸에서 인텐시브하게 보케블러리도 가르치고 구조도 가르치고 문법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죠. Emergent Literacy, Reading Readiness Perspective 이것은 제 수업도 혹시 수강하신 분들은 없으시면 자, 그러면 요 개념이 좀 더 편하시겠네요. Whole Language Approach and Phonics. Phonics 아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 Whole Language 경험 전체. 네 가지 스킬이 하나의 경험으로 경험되도록 하는 거. 이런 어프로치. 아마 라이팅을 가르치는데도 이런 두 가지 어프로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탑다운 어프로치, 바텀업 어프로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탑다운 어프로치, 미닝 메이킹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reading과 writing이란 리터러시가 정말 part of daily life, daily life가 돼야 되니 뭐 이런 거 흔히 하는 것들은 뭐 읽어주는 거, 스토리 많이 읽어주는 거, 그래서 리터러시에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클래스룸에서 하는 활동이라면 선생님이 모닝 메시지를 뭐 영어로 매번 반복하는 거, 클래스룸 레귤레이션 영어로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월 딕셔너리 붙여놓는 거, 월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거. 워드월, 예, 벽에 이렇게 해놓는 거. 선생님이 해놓으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 어디에나 리터러시. 네, 한국어는 어디에나 리터러시가 있어요. 근데 영어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어디에나 리터러시. 내 주변에. 그렇게. 정말 바다에 빠뜨리. 네, 여러분들도 바다에 이렇게 풍덩 빠졌으면 훨씬 더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 있으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터러시 리치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놔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영어 도서관에 갔어요. 내가 너에게 바다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마음껏 헤엄치려. 물론 이 아이가 이렇게 부모의 뜻을, 제 아이는 아니고 부모의 뜻을 충분히 납득해서 헤엄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모든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더구나 우리가 EFL 세팅이 그렇게까지 어디서나 돌아보면 다 리치하진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바다를 만들어줘도 그 아이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데 꼭 이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뭔가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줘야겠죠.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해서 자, 바다, 가. 이렇게는 안 돼요. 거기에서 뭔가를 하게 해줘야 돼요. 뭔가를. meaningful. 그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데일리 라이프에 meaningful하게 느껴지는 어떤 활동들. 물론 그 활동들이 랭귀지를 사용하는 활동이어야겠죠. 그 중에 예시를 2개 가지고 왔는데요. Dialogue Journal Writing 그리고 Free Writing Exercise 2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Dialogue Journal Writing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Free Writing Exercise는 학생들하고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Writing Practice를 위해서 특히 성인 학습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뭐지 얘가? Dialogue Journal Writing은 간단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면 written conversation이에요. written conversation between a teacher and an individual student.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written conversation, 그냥 writing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 이것입니다. 레귤러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몇 번, 단번, 몇 번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되게 우리가 Dialogue Writing 이거 프로그램 구성할 때는 Extensive Reading처럼 한 학기 단위 혹은 1년 단위의 장기간을 목표로 하는 그게 탑다운 어프로치의 정신에도 맞죠. 네,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뭐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쓰게 합니다. 그냥 쓰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conversation partner다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이 써온 것에 대해서 write back, respond를 해주는데 grading을 하거나 linguistic error에 대해서 correction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보니까 막 틀린 것도 있고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참으라고 해요. 콜전 주면 이렇게 인버스한 느낌 때문에 다음에 안 하려고 하려고 샤이하게 될 것 같아서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네네. 잘 쓰도록 그런 것도 있어요. 인커리지해서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커렉션을 해주면 뭐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서 자꾸 움츠려들까봐 그런 것도 있어요. 인터랭귀지 프로세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놔두는 거죠. 인터랭귀지 어차피 이 아이가 인터랭귀지 과정을 겪고 있으니 내가 커렉션을 해줘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 과정을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물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요. 저는 저기 동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는 입장일 때 끊임없이 커렉션 해주는 티처가 너무너무 고맙고. 학생들 중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은 아니 선생님이 뭘 받았으면 마땅히 커렉션 해줘야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explicit하게 커렉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애스크하는 사람들, 학생도 물론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에서 굳이 뭐라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선생님, 내가 학생 입장에 선생님 뭐라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라도 더 해주면 더 배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터러처에서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을 할 때 커렉션을 해주지 말라고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실제 커뮤니케이션 세팅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슈퍼마켓에서 외국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 떠듬떠듬 하면서 한국말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제가 들을 때마다 이게 커렉션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냥 듣고 나름대로 듣고 얘기해줘요.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어휘야 그리고 센텍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가죠. 여기서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면 genuine communication. 라이팅이라는 것이 라이팅 연습이 아니야. 랭귀지 연습이 아니야. 센텐스 빌딩, 프랙티스, 엑서사이즈가 아니야. 이것은 선생님하고 나하고 정말 대화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거. 말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자꾸 커렉션을 해줘요. 그런데 애가 바보겠어요? 그걸 모르게?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잘 써야겠구나. 커렉션을 좀 덜 받아야 되겠구나. 단어를 좀 더 찾아봐야 되나? 물론 찾기도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에서 링구스틱 커렉션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생님들하고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원한다고 해요. 나는 잘하고 싶다. 선생님이 조금만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메시지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선생님께서 학생과의 관계라든지 학생의 니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이 왜 커렉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genuine communication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랭귀지를 커뮤니케이션으로 경험하게, experience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제가 감동받아서요. 이런 리스폰스, 리액션, 네. 이런 리액션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감동받아서. 네, 선생님. 네네. 다이얼로그 구성할 시에는 주제가 주어져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어떤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마인드맵을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 작업은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라이팅을 할 때는 선생님의 어시스턴스가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해요. 특히 프로세스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테크닉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그거보다 훨씬 더 퍼스널 라이팅 이어서 학생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쓰고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리스폰드를 합니다. 이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여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쪽지 텍스트 메시지 같은 거. 네네네네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쪽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훨씬 더 근접한 버디 저널 같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근접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주어도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원래 원형은요. 프로토타입은 주제 없이 네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예요. 그게 프로토타입인데 자꾸 한국 학생들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때로 라이팅의 경험이 부족하면 뭘 쓰라고요? 이렇게 해요. 뭘 쓰라고요? 처음부터 뭐 갖고 와요, 선생님?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일종의 토픽 리스트 이런 것들을 준다든지 약간 thought provoking한 어떤 프롬프트 같은 것들 제시해주고 골라서 써보렴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점차 자기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6학년 아이들. 네. 네네. 센텐스를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가이드는 해주고 그 외에 자기가 하고 음, 싶은 것들은 어려운 것들 자기가 찾아서 하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롤플레이 식으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뭐 일일이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뭐 틀려도 되고 자기가 하게끔 네네. 해갖고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근데 내가 일일이 가르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막 쓰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게 놀라운 바가 있어요. 거기서 네. 굉장히 놀랬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롤플레이를 했더니 그 나중에 외국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그 했던 거를 하고 그렇게까지 나아가서 네네. 굉장히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릴레이트가 많이 되시는 거죠. 네. 특히 영러너들이 연령대가 낮은 영러너들일수록 랭귀지를 랭귀지 자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contextualized and experiential이라는 표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랭귀지를 어떤 학습의 subject로서 스킬 이렇게 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랭귀지로서 실제로 experience하게 하면 그 안에서 습득하는 것이 좀 놀라운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다웃하게 되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냥 가르칠 때 두 가지로 얘들아 다이얼로그 저널은 커렉션을 안 주겠다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제 커렉션은 아이들이 원하니까 다른 수업에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과제로 내는 거에는 뭐 커렉션을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애들한테 미리 네네.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할 때 왜 선생님이 나한테 커렉션 안 줄까? 내가 100% 다 맞은 건가? 그렇지 않은데 안 읽었구나 선생님이 이런 의심을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프랙티스 시작할 때는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커렉션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편지 쓰는 거야 자유롭게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처음에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 처음에 선생님이 저 칠판 앞에서 내가 생각한 거 자유롭게 쓰는 거를 모델링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모델링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들은 필요하죠. 네. 학생들한테 그레이딩과 크래팅은 안 하지만 선생님은 하는 거죠.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에 대해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선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라이팅 클래스룸 안에서 제가 태스크를 냈다거나 아니면 클래스룸 안에서 어떤 라이팅 뭐 태스크나 어사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것에 그레이딩이라든지 커렉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적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포함되면 안 돼요. 성적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커렉션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레이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화예요. 정말. 데벨롭먼트 스테이지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Students' language ability and interest에 대해서 keep in mind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뭔가를 쓰잖아요. 거기를 리스폰드 해주시는데 학생이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I ate 뭐 이렇게 한 문장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의 화려한 영어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학생이 적어도 이해하거나 이해 가능할 것 같은 수준의 어휘와 심플한 신텍스를 가지고 리스폰드를 해주셔야 돼요. 학생이 5줄 쓰면 저도 5줄 써요. 학생이 10줄을 쓰면 저도 10줄 정도 쓰게 됩니다. 물론 학생이 linguistic error를 범해요. 그럼 내가 리스폰드를 하면서 리퀘스트 임플리시트하게 그것을 커렉트한 형태로 리퀘스트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빨간 줄 그렇게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정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하시면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라이팅이 성장함에 따라서 나도 조금 더 컴플렉스한 스탠스를 쓸 수 있고 좀 더 길게 쓸 수 있고 좀 더 카그니티브 어떤 띵킹이 요구되는 이런 토픽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되죠. 즉 로우 레벨 학습자들은 되게 심플한 일상 이런 내용들을 쓰지만
조금 어드밴스드 레벨의 학생들은 이제 수업에서 공부했던 서브젝트 같은 걸 가지고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을요, 직접? 네네. 네. 셀프 커렉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수준에 단단하게 그 컨버세이션 레벨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다이얼로그까지 가기 전에 학생 스스로가 셀프 커렉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커렉션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근데 저는 뭐가 괜찮은 방법인가는 정말 구체적인 그 학생하고 그 학생의 니드, 선생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학생과 그 컨텍스트가 어떤가에 따라서 해도 되는지, 뭐 이게 절대적인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이라면 절대 뭐 이 무슨 황금률은 아니거든요. 이게 단지 이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하듯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셀프 커렉션 단계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더 컨셔스해지지 않겠습니까? 링귀스틱 에러라든지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내가 점수는 안 받지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 마음속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하되겠죠. 네. 이건 정말 프라이빗, 근데 너무 퍼스널하게, 학생과 너무 퍼스널해지면 안 되시고요.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이얼로그 저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는데. 네, 한번 보세요. 다이얼로그 저널의 장점이요. 다양한 연령대에 가능하다는 것, 다양한 랭귀지 수준, 영어 수준이 아주 로우한에서부터 아주 어드밴스드 된 학습자들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학생 보시면 이제 단어 겨우 쓸 수 있어요. 그림하고. 뭐라고 써요? play, read and eat 이렇게 썼어요. 그림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써주십니다. Do you read books at your house? 집에서 책 읽니? 무슨 책 읽고 싶어? 이런 정도. 이 학생이 학교 그림 그렸어요. teacher, kid, door도 있고 여기서는 볼, bar, 슬라이드 타고 뭐 이런 얘기. 그러면 한 줄 써주시는 거예요. 너희 클래스에 학생들이 많아? 이렇게. 여기 유학생 요런데 이게 바나나 베이비라고 쓴 거래요. 저도 선생님 리스폰스를 보고 알았는데 선생님이 용케하셨어요. 용케하셨는데 네, 이렇게 아직 정말 스펠링 단계에도 아직 부족한 이런 학생들 보고 얘기해 줍니다. Your banana is pregnant. 물론 pregnant란 단어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이렇게 씁니다. What will the baby look like?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써주시죠.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선생님 이제 전어를 적어줄 때 아이들이 저 어려운 단어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네. 한국말 토를 트랜스레이션 달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트랜스레이션은 아니에요. 네, 트랜스레이션은 아니고요. 물론 가능하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시는 게 먼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는 학생들이 참 놀랍게도 내가 쓴 것에 대한 리스폰스를 해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읽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메이크 센스 합니다. 나름대로 한 60~70% 이해를 해요. 그리고 모를 수 있죠. 물어봐요. 엄마에게, 나에게, 주변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니까 베이직 레벨의 학생들은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도록, 한글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읽어주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혹은 선생님이 써준 다음에 다이얼로그 저널 같이 읽어주시는 시간을 따로 갖기도 해요. 따로. 이제 오럴 랭귀지가 그럴 때는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리튼보다 오럴 랭귀지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써서 이걸 모를 것 같으면 이 학생의 다이얼로그 저널 리스폰드를 한 다음에 따로 학생에게 이것을 읽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빅북 읽어주듯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것을 상당히 네.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 뭐 어쩌고 얘기해서 이제 영어로 보내면 무슨 소리인데? 진짜 손을 다 알아주고. 네가 꼭 찾아봐 주렴. 네. 이제 한국에서 이민 간 친구,
한국에서 한국 학생 한글로 써 있어요. 아마 영한사전을 찾아가면서 쓴 것 같아요. I am in room 11에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딱 한 줄 써주셨어요. Hello, 금, I'm glad you are in room 11. 두 번째 날, Today I have Korean books. 그랬더니 금 can read Korean books. 금 can read same word in some words in English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 줌으로써 학생이 그 문형이나 보캐블러리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가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학습자의 랭귀지 레벨이라든지 랭귀지 knowledge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습자의 랭귀지 디벨롭먼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리스폰드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커멘트나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리스폰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다이얼로그 컨버세이션이니까. 그래서 메이크 센스하게 하되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거나 심플하게 함으로써 이 학생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랭귀지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도록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한 2줄로 늘어났네요. 우리 학생이 3번째 된 날. 네, 이렇게 갑니다. 이것은요, 한국에서 EFL 세팅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전에 저희 학생, 저와 같이 일했던 학생이, 우리 대학원생이 연구했던 그런 샘플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10번 했어요. 5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5주. 원래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을 매일 하기는 너무 버겁고요. 3번, 4번 이렇게 4번 이상 하는 건 너무 버거워요. 한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2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2번씩 해서 딱 10번 5주 했거든요. 두 번째 저널에 이 정윤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I do on the last weekend Saturday, I do on my homework. Let's play my friend and nap. I do on the last weekend Sunday, I do my homework. Let's my family go to 찜질방. And together Morris.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together Morris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근데 굉장히 친숙하시죠? 네,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일단 뭐 주어 동사도 안 맞고 문장 Let's play friends 친구가 놀았다 이런 거 같긴 한데 네, 이래요. 근데 이제 아무런 커렉션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이 학생이 저 연구를 했던 연구자가 학교 선생님도 아니셨고 그냥 발론티어 밖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뭐 그렇게까지 이 선생님에게 책임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연구자에게. 그리고 종례 시간이나 쉬는 시간 같은 걸 이용해서 10분, 15분 정도 라이팅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요. 10번째 전화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여전히 짧고 뭐 문법은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하고 My best movie is Harmony. 하모니라는 무비 기억나세요? Harmony is moving and sad, so I am crying. Because Harmony is sad. First, the story is very fun, but the last scene is very sad, so I want you drawing. drawing은 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를 빌려라 뜻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첫 번째하고 다르죠. 물론 문장 구조도 상당히 많이 어드밴스 됐어요. 물론 5주 만에 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 생각을 하면 사실 10번째 써서 저 정도 이루어진 거지 9번을 더 써서 그냥 쓴 것만 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친구는 아까 정윤이보다는 조금 더 잘 쓰는 친구네요. My favorite food is peach salad candy stew sort. The peach is sweet, cold, eat so I like peach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요. Stew sort is very diversity. 된장, 김치 is very diversity. It's several times and Korea's tradition food, so I like stew sort. Candy is very sweet, many fruit diversity, so I love candy. 이래요. 이렇게 썼어요. 자, 10번째 보세요.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teacher. I buy a country ground. 시골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하네요. 쉽지 않은데 Raise a dog, some flowers, and teach elementary school student. 이렇게 한대요. So I live quiet. 자신이 없어. Because I don't like noisy, but country is very quiet. So I love country. But there are many insects, so I'm scary. But I don't like cars, so many people noisy city student. I think my dream is very hard. Teacher isn't easy dream, but I want my dream, so I'm trying my dream. 네, 문장은 글쎄요 아직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장 레벨에서 분명히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디스코스 레벨에서
이전에 보세요. 했던 것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샘플을 비교하셨을 때 두 번째 샘플에서 이 학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The person, the writer, the writer. 아, 이 아이가 누구구나. 저 아이가 이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그 사람, the person, the voice. 이게 느껴지시죠? writing이라는 것이 앞에서 썼던 것처럼 나는 I like candy, I like sweet, I like apples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의 것들이 리스트해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리스트하게 하나씩 하나씩 애드하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교과서나 이런 패턴주의를 했던 것들, 기억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라이팅은 우리가 라이팅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 삶의 도구로서 라이팅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문장 문형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라이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느낌을 전달하고 누구에게 전달한다기보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라이팅이라는 거, 우리가 교육이라는 세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라이팅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에 거보다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그만해요 이제. 어떡하지? 이거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슬라이드는 반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네네. 일정한 어떤 프로그레스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면 저런 분들이 어떤 영어 활동에 대한 어떤 노출이나 그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리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예를 들면 그냥 그 읽기 학습, 쓰기 학습 자체만으로도 저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이팅은 리딩하고 분리될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저런 것들을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갑자기 쓰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더구나 짧은 시간이었고 이제까지 배웠던 그 language knowledge죠. 영어에 대한 language knowledge가 사실은 말을 해버릇해야 하는 것이고 글도 써버릇해야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걸 표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주신, 그러니까 연구자가 주신 리스폰스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것을 어답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팅은 다이어리도 그렇지만 쓰다 보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 자기 얘기를. 그러면서 라이팅 자체가 향상이 되죠. 그런데 정말 아무런 인풋 없이 리딩이라든지 오럴 랭귀지라든지 이런 전혀 인풋 없이 라이팅 자체만 존재한다. 라이팅을 통해서 그런 가능하지 않죠. 라이팅이 가능하려면 내가 읽어야 내가 리스폰드를 하려면 누군가를 읽어야 거기에 대한 리스폰드로서 라이팅이 있는 거고 리딩을 하고 리딩에 대한 리스폰스로서 있는 거고 누구한테 스피치를 듣고 나서 그 리스폰스로서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이니 그렇게 딱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실험에서 변수가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과학 시험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컨트롤 집단이 없어서 이 하지 않은 집단보다 얼마나 더 늘었나 이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 제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교육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 엑스트라로 한 10분 정도 더 썼을 때 그런 정도 효과.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하고 이것만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네, 선생님. 그 이론적인 슬라이드 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네. 아이들, 요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진행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저는 이제 파닉스가 겨우대 리딩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저는 네 가지 포스 트레이닝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리딩이나 말하기 플루언트한테 쓰는 걸 정말 싫어하고 막 패닉이 되는 거예요. 쓰기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어떻게 쓰기 왜 그럴까요? 말도 그렇게 잘하고 읽기도 잘하는데 왜 쓰는 것을 그렇게 패니키해질까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을 모르겠는데 저한테 바로 처부터 오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이제 영어 유치원 2년 이렇게 다른 학원을 이렇게 거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다른 학원들이 문제구나. 학원들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쓰기가 즐거운 것이 저는 굉장히 쓰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를 고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어내지 굉장히 큰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정말 좀 리얼하게 토론하고 싶다, 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네. 초기 단계 아이들 같아. 그 일단 아이들이 그 다른 부분의 랭귀지가 굉장히 디벨롭 되어 있는 라이팅만 특별히 싫어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개의 경우는 prior experience, 라이팅에 관련된 prior experience가 굉장히 네거티브했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이것이 뭐 퍼니시먼트라든가 이밸류에이션과 결부가 됐다거나 아니 뭔가 내가 되게 인컴피턴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자꾸 마주치게 됐다거나 그러니 그런 경험들을 결국 언런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한 애티튜드도 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같은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도. 근데 이것이 선생님하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이 친구들 간에도 가능하거든요. 친구들 간에도.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오럴 랭귀지하고 같이 간다면 좀 더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더 되겠죠. L1에 대한 이해 수준하고 L2의 그 라이팅 어빌리티 성장하는 거하고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L1 라이팅과 L2 라이팅은 상당한 정도 코렐레이션이 나옵니다. 상당한 정도. 즉 L1 라이팅을 잘하는 학습자들이 L2 라이팅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라이팅이라는 것이 L1이든 L2이든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서 컴포징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세스 레벨에서의 스트래티지나 프로세스 레벨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트랜스퍼 돼요. 그런데 베이직 레벨의 경우에는 일단 그 보캐블러리라든가 linguistic knowledge, 랭귀지 knowledge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어서 바로 트랜스퍼 되기는 어려워요. 트랜스퍼 되기는 어려워서 아주 초기 러너들 같은 경우는 타겟 랭귀지에 대한 그 linguistic knowledge가 디벨롭 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meaningful한 컨텍스트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때 너는 한국어도 잘하니까 잠이 다 자는 거 이럴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코렐레이션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어 라이팅을 잘하면 세컨 랭귀지 라이팅도 무조건 잘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코렐레이션은 코렐레이션일 뿐이라서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장르, 그 커뮤니티나 그 장르에서 요구되는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프랙티스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 세컨 랭귀지에서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L1에서 내가 소설가였어요. 그런데 L2에서 갔는데 많이 쓰긴 했어요. 내가 소설가니까 되게 나의 느낌대로.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거나 뭔가 코헤런트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름 창의적인 것 같긴 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트랜스퍼가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트랜스퍼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explicit하고 focused instruction이 사실은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너무 멀리 나가서 얘기하고 있나요?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네, 근데 선생님 말씀에 아마 디스커션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서 뭐가 되게 재밌는 액티비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라이팅이라는 것이 재미있구나. 이게 내 라이프구나.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활동들이 자꾸 결국은 에듀케이션 제가 생각할 때 에듀케이션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공 경험을 하게 하는 거. 성공 경험. 내가 이것도 못하고 또 틀렸구나. 이런 실패 경험을 자꾸 축적하게 하면 결국 네거티브 해질 수밖에 없죠. 그 분야에서 내가 내가 석세스풀하게 하는 거. 근데 석세스풀하다는 것이 점수 이런 느낌보다는 나한테 미닝풀하다. 이런 느낌들이 자꾸 그러니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영러너들 그러니까 레벨이 낮거나 카그니티브 레벨이 아직 발달이 충분히 안 된 학습자들에게 과도한 태스크를 시키시는 경향이 있어요. 라이팅을 할 때. 특히 아직 스토리 라이팅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이 더 적법한데 아규멘테이티브 라이팅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5개 패러그래프. 그래서 그냥 퍼스널한 어떤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이런 에세이 토픽을 줬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다 그 포맷에 맞게 전 실제로 그런 샘플을 봐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키블러리도 뛰어나요. 근데 그냥 이거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5개 나는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 몹시 찬성한다. 이렇게 바꿔갖고 그 프롬프트 자체를 바꿔갖고 그러니까 라이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주셨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나한테 그렇게 컨셉슈얼라이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키블러리 센텐스도 맞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라이팅들이 그 초기 학습자들한테 은근히 많이 나타나서 그리고 되게 이제 linguistic correction 중심으로 라이팅 그 수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빨갛게 고쳐주시고 여러 번 다시 카피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학습자들에게 그렇게 미닝풀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라이팅 액티비티가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추천하시는 만한 책 같은 거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 같은 게 있나요? 청년 만한 거? 라이팅 액티비티? young learners? 아니요. 작은 생활이 나가니까 네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실제로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해서 그림을 그냥 그리게 하고 그림 그린 거를 쓰고 싶은 단어 생각나는 거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쓰고 이제 자기가 정말 가서 뭘 하고 싶은지 나중에 점점 문장으로 쓰게 하지 처음부터 문장 쓰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쇼핑리스트 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닌텐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기한테 관련된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으네요. 네네. 네. 상당히 많다고. 지금 상당히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아마 3 variables까지 가지 못하고 될 것 같으네요. 네, free writing exercise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free writing exercise는 피터 엘보우라는 영문학자가 주창했던 한 가지 테크닉인데요. 특히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시는 그런 활동으로서는 좀 기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사춘기 이후에 영어를 EFL 세팅에서 공부하셨던 우리가 저를 포함한 분들에게 좀 work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Free writing exercise는 굉장히 단순해요. Writing a set amount of time without stopping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쉬지 않고요. 한 10분? 15분? 이런 정도 내가 펜을 쉬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런 활동을 일주일에 4번, 5번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free writing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런데 free writing exercise가 이렇게 단순하고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우리는 되게 linguistic error나 correction 이런 게 되게 민감해서 쓰다 보면 저기 어가 빠뜨렸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철자도 깨끗하게 안 써졌어요. 지우고 새로 써야 되겠다. 깨끗하게 종이가 지저분해. 다음부터 다시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 쓴 것을 자꾸 내가 에디팅하고 싶은 생각,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은 보캐블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멈추고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뭐 하는 짓이 처음 해보시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놀라운 효과를 준다고 많은 empirical research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라이팅 액티비티로 썼을 때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효과는 라이팅 플루언시. 여러분들 우리가 EFL 라이터로서 라이팅을 정말 잘 쓰시는 분도 때로 되게 힘겨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것이 누에가 실을 뽑는 것처럼 힘들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잘 쓰시는 분들도 한 문장 한 문장. 완결된 문장, 완성된 문장들을 써야 되니까 하나하나 쓰고 힘들고 성취는 느끼지만 근데 이 free writing exercise를 몇 달 하면 뭔가 자기 보이스가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자기 목소리가 덜 스트릭트하게 느껴져요. 특히 EFL 라이터하고 L1 라이터가 다른 게 L1 라이터를 쓰면 왠지 플로우가 뭔가 좀 운율이 저 혼자만 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EFL 라이터가 쓰면 약간 고등학교 텍스트북 같은 느낌의 라이팅들의 느낌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의 뒤에 후반 샘플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프리라이팅 엑서사이즈를 계속 하게 되면 성인 학습자들이 라이팅이 조금 더 자기 보이스가 더 잘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루언시가 확실하게 높아집니다. 플루언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검증을 하고 있고요. writing anxiety.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second language writing에 대한 writing anxiety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subject area, 뭐 다른 뭐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 프리라이팅을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썼을 때, 그 subject 뭐 reflection, comprehension 이런 것이 높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피터 엘보우가 자기가 썼던 샘플을 잠깐 보여줬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I think I will write what's on my mind, but the only thing on my mind is right now is what to write for 10 minutes. 이래요.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sky is blue. 그다음에 뭐라고 무슨 색깔이라도 해볼까? 그다음에 blue, red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dirty word 좀 써볼까?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또 뭐 색깔 얘기하고 막 이래요. 정말 읽어보면 doesn't make sense예요. doesn't make sense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근데 이거 예전에 하다가 안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프리라이팅 엑서사이즈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읽어도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뭐 grammatical accuracy라든지 아니면 뭐 illogical 하다든지 이런 뭐 뭔가 뭐 스트릿하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쓰는 거. 그냥 writing이라는 행위가 나의 habit이 되도록 하는 것. 나의 habit. 우리한테 writing은, 특히 second language writing은 habit이 아니죠. 고통이. 되게 arduous task잖아요. 근데 그것이 habit이 되도록, 좀 더 자연스러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 저는 한동안은 저도 한 1년은 아닌 것 같고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뒤에 부록에 한 1분이라도 같이 해봐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Let's do 3 minutes free writing exercise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였는데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되게 3분은 좀 너무 짧고 되게 10분 정도 하세요. 10분 정도 하시는데 이거를 한 뭐 3번 해봤다.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하시기에는 너무 too early예요. too early. 적어도 한 달 정도만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뭐 지하철 안에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은 점점 늘어나요. 나 10분만 써야 되는데 20분씩 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정도 쓰다 보면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팅이 되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텐데 여전히 라이팅이 아무래도 좀 나중에 배우셨던 분들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 지나면 정말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서 아까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의 후반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 보이스가 실리게 되죠.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why don't you try out regular free writing exercise at least for 1 month? 그러면 일주일에 4번씩 하면 4, 4, 16, 16번, 한 20번 정도 하시면 그때 결정, 그만두자 혹은 continue. 네. 네, 여기까지 제가 탑다운 어프로치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답지요?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구현되면 좋겠다 싶어요. EFL 세팅에서 이것이 work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충분하거나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어프로치일까요? 내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내지는 나를 답답하게 하거나 나를 다운하게 하는 점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다음 점은 이제 선생님이 그런 주시는 피드백이 학습자로는 글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이제 장애물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쓰고 싶은 것들을 그러니까 디스엔커리지라는 그런 팩터가 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쓸 때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걸 자꾸 페이스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또 약간 디스엔커리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자유롭게 쓰라고 했는데 너무 큰 챌린지야. 이 아이가 준비가 덜 돼서. 왠지 포인트를 잘못 잡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 원래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근데 그거를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연습이 정말 자유스러운 프리라이팅을 통해서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심스러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분들께 뭐 누구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매일 아침 써봤니 그 김민식 PD님 그 세바시 동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그 책은 안 못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분이 영어 전공도 아니고 그런데 맨 처음 책이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되시고 이번에 또 책 내신 건데 영어 공부랑 라이딩이랑 똑같다라고 표시하시면서 그분이 매일매일 쓰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렇게 했다가 작가도 아니고 영어 전공자는 아닌데 영어 여기 외대 통역대학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춤을 잘 춰서 예능 PD가 되고 이렇게 그런 사연이 굉장히 공감 많이 하는 부분.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왕따 당하고 찌질이어서 날마다 그냥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잘 돌아보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자기 반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글을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글로 쓰고 베스트셀러 두 개나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동영상.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프리라이팅은 물론 이제 프리라이팅이라든지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터러시 리치 인바이러먼트에서 뭔가 미닝 메이킹 프로세스를 그것이 꼭 다이얼로그 저널이나 프리라이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이 아이가 뭔가 자기가 정말 필요한 학선 뭐 이렇게 왜 숙제를 알기 위해서 쓰는 그런 라이팅 있잖아요. 내가 숙제 과제물을 찾기 위해서 쓰는 라이팅도 미닝풀한 라이팅이죠. 그런 라이팅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탑다운 어프로치의 어떤 정수인데 그것만으로 과연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근데 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결하고 이렇게 컨덴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라이팅이 이제 두 가지 랭귀지라는 것이 두 가지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퍼스널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펑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트라퍼스널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느낌을 표현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나 자신의 세계를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물론 그 두 가지 측면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분리된 것은 아닌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라이팅 지금 전달이라든가 명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이 그 상당히 장르적인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춰야 돼요. 잘 쳐야 돼요. 그것이 그 장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리고 그런 프랙티스를 실제로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소셜라이즈 인투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EFL 세팅에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고 대개 그런 경우는 프로페셔널 라이팅이라든지 아카데믹 세팅에서의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소셜라이즈 되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겠나? 시험에 딱 필요한 그런 라이팅? 이런 것들이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으로 다 되겠어? 네, 충분히 일리가 있으세요.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 내지는 동화책을 많이 읽었다? 영어를 잘할 수 있죠. 영어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퍼스널하게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걸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argumentative 라이팅을 한다든지 expository 라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북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job application letter를 쓴다든지 이런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 기능의 더 뚜렷한 어떤 라이팅을 할 때 그럴 때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다이얼로그 저널 라이팅이나 프리 라이팅이니 뭐 내지는 많은 책을 읽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우리? 얘도 good enough 하지 않아. 쟤도 good enough 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의 무엇?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가운데서 조금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 조금 소개한다면 저는 이제 가계어를 쓰는데 좀 영어로 계속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아침에 요즘에 좀 잘 안 하지만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아침에 큐티하고 콰이어 타임을 하거든요. 네네. 믹스한 글을 네네. 이렇게 영어로 계속 써왔고 제가 좀 안 했던 일이긴 하지만 10여 년 전에 예전에 다닐 때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느린 거예요. 말이 너무 지루해갖고 그 말씀하시는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게 쌓이고 이제 라이팅 실력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잡 인터뷰나 뭐 에세이라든가 에카데믹 라이팅을 쓸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에서 굳이 그런 거를 쓰려고 하지 않고
않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거기 생활 가운데 이렇게 영어를 즐겁게 그냥 생활 가운데 쓰면 되게 뭐 또 학생들한테도 뭐 텍스트 메시지 보낼 때 안내문 할 때도 영어로 쓰고 그럼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당연히 뭐 실력은 늘 것이고 뭐 당연히 뭐 그 정도 우리 이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뭐 이너프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퍼스널한 이렇게 easy, fun, personal writing 이것을 enough하다. 우리가 EFL 라이터 아니냐? 우리 아이들에게 뭘 더 기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충분히 기쁨 충만하게 주는데 이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아니야.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도 라이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피드백 받고 수십 번 쓰고 그런 눈물겨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안 하고 쉽게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막 손을 드시고 제가 짧게만 한 번씩 네네. 마냥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방에 대해서 조금 좀 네거티브적인 부분을 좀 깰 필요도 있고. 모바일. 모방. 네. 이미테이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뭐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모방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일단은 그런 전제가 된다고 위에서 입을 차. 네네. 뭐 그렇죠.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소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이니 사실은 소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는 모방이라는 것을 본질로 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이니 뭐 모방이 우리가 기계적인 드릴이라는 것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이지 모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러닝이라는 것을 한다면. 네, 제가 낸시님. 저는 좀 질문을 얻고 싶은 게 영 러너의 경우에는 아까 지금 얘기한 프리라이팅의 경우로 날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그림이 있고 글을 그리나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그게 모르면 한국어로도 단어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반복을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되죠. 네네네.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탑다운에서 전제를 하는 걸 수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파닉스 숙제를 내요. A, B 이렇게 그냥 발음업에서 가는 ABC 같은 숙제랑 탑다운에서 가는 그런 라이팅 숙제를 프리라이팅 숙제를 동시에 내줬을 때 그게 오히려 인터럽션이 되지 않고 더 좋을까요? 네. 컴바인을 해서 날마다 그걸 하게 하면 네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two approach를 컨트라스팅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컨트라스트를 지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바라보실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사실 우리가 language, 그것이 꼭 writing이 아니라고 해도 writing이 아니라 language development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런 rich environment 안에서 정말 part of daily life로서 경험되어야 되는 게 맞고 단지 그렇게만 놔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다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습득하는 것을 놀라운 아이들이 있어서 가능한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대개는 시간도 우리가 또 EFL 세팅에서 그렇게 리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 가지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설령 L1 세팅이라고 해도 인스트럭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파닉스 그리고 우리가 바텀업 어프로치에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런 엑서사이즈들 이런 것들이 탑다운 어프로치를 했을 때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왜 바텀업과 탑다운을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탑다운 어프로치를 전혀 잘 못했거든요. 우리가 했던 엑서사이즈들이 컨텍스츄얼라이즈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걸 하면서 의심을 했죠. 이게 문법 연습이야? 라이팅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다우트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writing이라는 정말 meaningful, 그것도 그냥 writing 드릴이 아니고 meaningful한 어떤 writing 태스크로서 경험이 되고 그래서 요소 explicit하고 focused 된 phonics, grammar 그리고 여기서 명료하게 보이스를 실어보자. 그렇죠? 여기서 전환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아규먼트가 선명해질 것 같아. 이런 피드백,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손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밸런스드 어프로치.
근데 여기서 밸런스드 어프로치는 정말 50대 50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바탕하에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고 포커스드, 익스플리시트 이런 인스트럭션을 엑서사이즈를 만들더라도 컨텍스츄얼라이즈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라이팅 액티비티의 파트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납득하도록. 그리고 때로는 다이alogue 저널 라이팅처럼 전혀 아무런 부담 없이 정말 그냥 대화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아이고 45분인데 어쩌지? 제가 그냥 이 개념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래 여러분들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What are barriers in teaching English writing에서 제가 3가지 요소, 즉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영러너들뿐만 아니라 또 college level 그리고 또 professional level의 학습자들을 여전히 여러분들 이제 work with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L2 writing 혹은 EFL writing을 가르칠 때 3가지 중요한, 즉 writing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적어도 이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culture. 우리가 second language이니까 L1의 영향, culture. 그리고 2번째는 context, community인데 내가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 혹은 예를 들면 여기서 community라는 것은 우리가 아카데믹 세팅에서 얘기를 하면 디서플린이에요. 전공 영역. 내가 어떤 분야에서 글을 쓰는가에 따라서 글을 쓰는 그 글에 대해서 기대되는 양식, 기대되는 톤, 기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purpose of writing, 우리가 장르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내가 뭐 customer complaint letter를 쓰는가 혹은 job application letter를 쓰는지 혹은 research paper를 쓰는가 이런 writing의 목적에 따라서 그 기대되는 정말 기대되는 양식, 네, 이런 convention이 다르다는 것. language feature도 달라요. 구조도 달라요. 컨텐츠도 달라요. 내가 어떻게 approach 해야 되는가, reader의 expectation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수자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으로 3가지 culture, influence of L1 writing, context, different literacy practice across academic discipline 이런 말씀 드렸고요. 물론 vocational context도 마찬가지. purpose, 네, different purposes for different writing style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슬라이드는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까지 해야 돼? 한 5분? 네. 그는 말하자면 이제 L1 translation, 우리가 아주 센텐스 레벨에서 봐보면 모국어가 간섭해요. 모국어가 영러들, 내가 모국어를 아직 못 배운 영러들은 괜찮은데 모국어가 이미 익숙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면 모국어 L1 interference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word to word translation이 work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선물을 사주었다고 썼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아니, 여기도 이게 뭐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context appropriate 하진 않죠. 뭐 이런 거는 in the middle of my many difficulties 이런 거. May I see from this one? 얘하고 직접 보면 틀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L1 translation 측면에서도 culture, L1의 간섭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교사가 오해를 해야 되죠. L1의 영향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구나. L1 오류가. 그리고 그것이 트리트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L1과 L2의 차이점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포커스 시켜서 트리트가 돼야 되고 그 오류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의 모국어의 영향이구나 라고 러너가 어웨어할 때 러닝이 촉진될 수가 있어요. 디스코스 레벨에서도 네, 그런데요. 가장 유명한 아티클이 캐플란의 Cultural Thought Pattern,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66년에 발표돼서 그 이후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그런 아티클입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cultural stereotype을 불러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ond language writing field라는 것을 개척했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밸리드한 아규먼트는 across culture, across L1 background에 따라서 우리가 rhetorical pattern 내지는 organization pattern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디스코스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지는 이것이 로지컬하다, 이것이 코헤런트하다, 이것이 미닝풀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cultural perception이라는 거죠. cultural 산물.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것이 아니고 컬처마다 다르다고요. 로지컬하고 느끼는 것이.
트랜스페런트해라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런 거 같은데? 우리도 이런 거 같은데? 우리도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cultural outsider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영어가 익숙하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영어 잘 모르는 사람이 겨우 디코딩하는 수준에서 영어를 봤다면 저 영어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로직이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shared knowledge, 그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슴하고 있는 knowledge 같은 게 있어요. 건너뛰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cultural outsider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opaque하게 느껴져요. illogical,하게 느껴지고 막 건너뛰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ESL Student Writer, International Student Writer 샘플 아티클에서 나온 것들 보면 Definition of College이란 제목부터가 좀 그렇긴 한데 보세요. College is an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that gives degree. 자, 이렇게 썼어요. definition을. 그 다음에 all of us needed culture and education in life. 갑자기 education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greatest cause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civilization을 배워서 그래. 그 다음에 improvement, higher civilization is in order to education up to date. 근대화돼야 된다. So colleg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hing. 이렇게. 일단 ungrammatical 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confused 되실 텐데 문법적인 측면을 보지 말고요. 디스코스 패턴만 본다면 디스코스 패턴 봐도 문장이 하나하나 연결이 안 되죠. 안 되죠. 초점이 막 흐려지잖아요. college 얘기하다 갑자기 education, 갑자기 civilization. 제가요 이게 근데 이 학술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우리는 모두 교양과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없다면 우리 삶은 지옥과 다름없다. 동물과 달리 인간이 그토록 빠른 진보를 이룬 가장 큰 이유는 문명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문명이 최상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란 것이 근대화되어야 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아요? 물론 제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의역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한국어를 디스코스를 잘 써갖고 이걸 그대로 트랜슬레이션 하면 완벽한 영어 라이팅이 될 것이다 라는 어썸션이 얼마나 미국인들 놀라가겠어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제가 컨텍스트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시간 저기를 잘 못해서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우리 뒤에 이제 장르 피처들 같은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 시간에 이것을 컴플리트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만고의 사명은 아니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